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라이언스 에듀케이션 원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IB 및 프리-IB 화학 과목 설명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가 첫 번째, 제 소개, 두 번째, IB 화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특강 실러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어떤 식으로 특강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일단 저는 IB 화학을 벌써 14년 이상 지도를 해왔고 얼라이언스 에듀케이션 학원,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 다 이제 대표 원장으로 있습니다. 인강 같은 경우는 벌써 세 세트나 찍어봤고요. 지금 또 이제 네 번째 세트가 이제 업데이트돼서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서는 뭐 IB 이제 인강 플러스 이제 참고서. 실제로도 몇몇 국제학교에서도 제 영어로 된 참고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하신 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료이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제 IB 화학 전문가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에서도 전교사로 있었고 실제로 IB를 고등학교 때 직접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그 IB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뭐 보지 않아도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시즌에 학년별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이제 같이 한 학생들의 경우 여기서는 이제 세 과목 이상 수강하는 학생들 위주로만 이제 표현을 해놨지만 이 학생들의 경우 실제로 25년 IB 성적들이 굉장히 잘 나온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7점, 뭐 영어, 수학, 화학, 생물, 물리 7점 이상씩 나왔고 그래서 총 점수가 40점 이상 나와서 이제 뭐 국내외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IB 화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IB 화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꼭 IB라는 것을 빼더라도요. 이제 화학이라는 것은 크게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물질에 대한 구조와 그 물질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화학인데 그래서 IB 화학에서도 실러버스를 보시면은 업데이트된 게 스트럭처라는 큰 토픽과 그다음에 리액티비티라는 또 다른 큰 토픽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라는 것은 structure, 아톰, 원자죠. 원자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전자들이 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element의 property. 이게 한국말로 하면 주기율표, periodic table을 이제 배우는 토픽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쉽게 점수를 학생들이 받다 보니까 대충 공부를 해서 이제 요 번딩 파트에 넘어가면은 이게 그 원자들이 어떻게 붙어 가지고서 하나의 이제 분자 그리고 분자들이 결국 커지면은 그게 하나의 덩어리, 물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이 아톰과 이제 periodic table 트렌드, 주기율표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요 번딩에 가가지고 무너지는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화학이라는 과목은요, 다른 과학 과목, 물리랑 생물이랑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뭐 배우는 게 뭐 유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유전이라는 것을 배울 때 이제 유전이라는 것을 배울 때 유전 물질, 뭐 DNA, RNA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호흡, 그렇죠? 저희가 이제 폐에서 어떻게 이제 호흡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생물에서 다루지만 서로 연계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에서도 그렇고 물리도 이제 나열을 해보면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토픽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하지만 화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걸 넘어갔을 때 그 구조적 특징을 가진 애들이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이해까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structure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어느 순간부터 화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지만 화학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피라미드 구조 형태로 배워야 되는 과목인 것을 꼭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화학이 어렵다.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14년 경력 동안. 그래서 이거를 더 보여드리면은 자, 변경 전의 실러버스는 이게 토픽 바이 토픽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요 1단원만 제외하고는 2단원에서 10단원 쭉 순으로 쭉 배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경 후에는 크게 structure 1, 2, 3, 그다음에 화학 반응을 배우는 reactivity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잘 나누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요 빨간 색깔 화살표랑 이제 뭐 이 파랑 색깔 화살표 이거를 보면은 빨간 색깔 부분들이 이제 structure에 대한 내용들이 1단원, 2단원, 3단원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9단원, 10단원에서도 요 structure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그다음에 요 파랑 색깔 화살표들을 보시면은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보셨을 때 특히나 요 structure 부분들이 너무 다양한 단원에서 다 스트럭처라는 곳으로 다 뻗어들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논리성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것을 학교에서 배울 때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화학이 왜 이렇게 어렵지? 정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아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좀 드물지만 아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 structure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고 좀 더 그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 가지고서 변경 전, 그쵸? 업데이트가 되기 전 실러버스의 내용처럼 이 순서대로 주로 가르치실 겁니다. 그런 학교 선생님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비의 경험이 적든지 또는 그냥 실러버스의 순서대로만 그냥 나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분명히 공부를 하다가 왜 이렇게 어렵냐, 체계적이지 않냐, 논리가 없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변경 후의 실러버스는 요 앞에 특히나 스트럭처를 제대로 배우기에는 좋은 커리큘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뭐냐, 또 저의 일이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체계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이해도를 꾸준하게 이제 끌어올리는 게, 그래서 이제 이해를 제대로 시키는 게 그게 저의 몫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이제 각 이제 방학 특강마다 진행이 되는 건데, DP1에 올라가는 여름 특강에서는 Atomic Structure, 그렇죠? 원자의 구조, Periodicity, 이제 주기율표의 특징. 세 번째, 이제 원자들이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원자들이 붙어서 이제 분자, molecule이 되는데 그 molecule들끼리도 어떻게 interaction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 네 번째가 stoichiometric relationship이라는 게 뭐냐면은 화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정량적 계산법, 그 숫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왜 제가 1, 2, 3번 다음에 이제 4번에 넣었냐면은 왜냐면 주로 이거를 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이걸 왜 이제 네 번째에 넣었냐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분자가 있는데 molecule이 있는데 그 molecule이 뭐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온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단순한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계산을 해봤자 더하기 빼기 이제 곱하기 나누기 그거밖에 없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에 대해서 그 모리큘과 이제 아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 모리큘이 찢어지면은 몇 개의 아톰, 몇 개의 아이온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순 계산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단순 계산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화학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리를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DP1 여름 특강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배우면은 structure,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겨울 특강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은 이제 화학적 반응의 이제 8번부터 8, 9, 10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건데 화학적 반응을 배우기 전에 다룰 게 뭐냐면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으면은 무조건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케미컬 리액션을 할 때 주변이 뜨거워지는 반응일 수도 있고 차가워지는 반응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핫팩처럼.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에너제틱스라고 배웠는데 이것도 참고로 단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제틱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토픽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단과반을 이제 등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반응의 속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모든 이제 화학 반응이 100%다 일어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이게 종이가 무조건 가지고 있는 전체 사이즈가 다 타냐?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100%다 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종이의 일부분만, 뭐 한 10%도 안 되는 부분만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몇 퍼센트가 일어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이제 배우는 게 이퀄리브리엄입니다.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5, 6, 7번은 화학 반응이랑은 직접적이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항상 따라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5, 6, 7번을 배우고 이제 DP2 올라가는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이제 화학 반응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acid and base, 산과 염기, reduction oxidation, 산화 환원, 그다음 organic chem, 이제 유기화학이라고 부르죠. 요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도 이번에도 이제 단과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제 방학 특강을 할 때 크게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일일이 배워야지만이 결국 학생이 DP1 여름 특강, 겨울 특강, DP2 여름 특강까지 배웠을 때 전체적인 IB 화학을 다 훑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물어보실 거예요. 어, 어떤 곳은 이제 이런 특강을 진행할 때 한 달, 두 달 만에 일단 요 10개 토픽을 다 커버를 한다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하냐? 그거는 IB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B라는 것은 뭐 AP라든지 A레벨처럼 단기간에 학습을 딱 해서 그냥 시험 보고 점수 받는 그런 커리큘럼이 절대 아니거든요. DP1, DP2 최소 2년 동안, 그렇죠? 최소 2년 동안 이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내신도 꾸준히 내야 되고 도중도중에 이제 IA라든지 굳이 화학을 2로 선택한다면 2까지 하면서 보고서를 엄청나게 많이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 이제 졸업학기에 가서 5월 파이널 시험 또는 뭐 11월 시험 생기면은 11월 노벰버 이제 파이널 exam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또 전체 범위에 대한 누적 범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각 단원별로만 이제 신경 쓰면서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점점점 시간이 흐를 때 분명히 앞에서 배웠던 토픽들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화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계적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무조건 이거는 이제 화학을 이제 고르시겠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화학은 피라미드 형식의 단계별 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랫부분이 흔들리면 위로 갈수록 이해하는 수준이라든지 속도, 이제 학습의 성과가 뚜렷하게 이제 낮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단계별 학습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모든 과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들은 이 여름 특강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 플러스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 정도를 커버하고 이제 또 그 다음 방학 때는 그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커버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두 달 만에 압축해서 배운다? 그 학생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지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별로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고 그거를 학생들이 기본기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두 달 또는 한 달 만에 다 학습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은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별 학습이 꼭 필요한 과목인 거를 알아두시고 그럼 이번 특강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느냐?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프리-IB 화학 같은 경우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수학에서는 pre-calculus,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pre-IB, 뭐 물리화학 생물, 그다음에 영어는 reading, writing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reading, writing을 꾸준히 계속 학습하고
가장 이제 학습 성과가 느리게 보이는 게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셔도 좋지만 이제 화학, 어떤 과학, 수학 같은 경우는 IB에서 꼭 필요한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개념조차도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과목 선정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게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프리-IB 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물질의 구조와 이제 에너지 관련한 내용들을 크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둔 게 이제 그 이번 이제 방학 특강 때 다루는 내용들, 키 토픽들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4주 동안 이제 진행이 돼서요. 이제 atomic structure, 원자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periodic table trend, 주기율표, 그 다음에 이제 bonding, 그래서 이온 결합, 뭐 공유 결합, 이제 금속 결합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들끼리, 그죠? 분자들끼리 어떻게 interaction 하는지, 그게 intermolecular force.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법, stoichiometry, 그리고 나서 이제 energy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 pre-IB chemistry는 이제 DP1 chemistry랑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근데 DP1은 이제 energetics는 빠졌지만 그만큼 저희가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많기도 하고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pre-IB는 이제 엄청나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요런 내용 정도는 배워야지만이 뭐 화학에서 10개 토픽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5개, 6개 정도로 이제 훑는 거고 또 나머지는 이제 겨울방학 때 연계해 가지고 훑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좀 훑어야지만이 학생들이 입장에서 학교 9학년, 10학년 때 수업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객관적으로 내가 IB 화학이 나랑 맞는 과목인가? 내가 해볼 수 있는 과목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좋은 지표가 될 겁니다. 학교에서는요, 이게 주로 통합과학으로 많이 진행이 되시거든요. MIP라든지, MIP는 무조건이고, 이제 IGCSE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그 다음에 또 individual science, 화학만 선택해서 공부하든지, 이렇게도 나가는데, 대부분은 통합과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9학년, 10학년 때 이제 아직 IB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에서 통합과학을 할 때 어떻게 배우냐? 2년 동안 뭐 화학에서 10개 토픽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배운다라든지 그리고 생물로 넘어가서 3개 배우고 또 물리 가가지고 또 3개 배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소의 이제 부분만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공부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 3개를 잘 배우고 나서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해서 화학을 했을 때 화학을 진짜 앞으로도 잘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이제 IB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배우지 않았던 7개 단원에 대해서는 얘가 잘 이해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정답은 yes가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학생이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과학만 배우고선. 그렇기 때문에 3개를 배웠을 때 점수가 잘 나온다 해서 무조건 잘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7개 토픽도 뭐 저한테 제대로 배워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그때 가서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프리-IB 학부모님, 그러니까 현재 뭐 8학년, 9학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 올라갈 때는 9학년, 10학년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죠. 아니면 이제 8학년으로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프리-IB 코र्스들은. 그래서 한번 그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랬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 학원에다가 프리-IB 과정을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좀 제대로 학생들 한번 학습을 시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 겁니다. 너 진짜로 어떤 과목이 너한테 맞니? 응? 이게 뭐 과학 중에서 화학, 생물, 물리가 있으면은 그 중에 어떤 게 맞니? 그거를 진짜 한번 제대로 던져보시고 객관적으로 답을 받을 수 있을 때 좋은 과목 선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IB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DP1 같은 경우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더 깊게 그리고 더 많은 양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양까지 배우니까 이게 프리IB 같은 기본기가 잘 안 깔려 있으면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당연히 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인 거죠. IB라는 과목이 그냥 노베이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베이스를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IB 교과목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P1 같은 경우는 SLHL 공통으로 16회까지 이제 4주차 월요일까지 공통으로 진행이 되시고 그 다음에 HL은 나머지 화수목금 해서 4일 동안 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DP2의 경우는 SLHL 통합반은 이제 15회차까지 같이 진행이 되시고 그 다음에 HL 온리 수업은 마지막 4주차에서 월, 화, 수, 목, 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DP2의 경우는 이제 화학적 평형, 그 다음에 주로 reaction,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건데 acid base, redox, 그 다음에 organic chemistry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organic chemistry는 주로 선배들한테 어렵다라고 듣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대로 못 배운 학생들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organic chem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운명론자처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각 토픽마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개념만 배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수업에서 커버를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이 나왔을 때 어떤 것부터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수업 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올게닉 캠보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애시드 앤 베이스, 이 산과 염기 부분이 특히나 HL 학생들한테는 훨씬 어려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배들한테 안 듣다 보니까 모르는 건데 실제로 공부하고 이제 학습하다 보면은 점수가 또 되게 안 나오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P2는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게닉 캠 단과반. 그래서 딱 에너제틱스 관련된 내용들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SL의 경우는 딱 4회만 들으면 됩니다. 주말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시간씩 4회 들으면은 이제 오게닉 캠 SL 내용은 다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풀이까지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HL 학생들은 배워야 될 게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회 수업이 더 진행이 됩니다. 단과반은 1차 기간에만 진행이 되세요. 그리고 에너제틱스도 이제 1차에만 진행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딱 3주 수업이죠. 6회 수업. 그런데 훨씬 오게닉 캠보다 배워야 될 게 적으니까 이제 3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SL, HL 통합은 4회, HL 온리는 나머지 2회로 추가로 더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러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또 특강은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강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 학습 자료나 문제풀이 자료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이게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배울 때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이제 배우느냐.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만 배웠을 때는 그냥 뭔가를 채워가는 느낌이지 이게 방향성까지 잡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들으면 그거는 방향성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고 개념과 근본이 탄탄하게 되면은 문제 응용을 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진 600페이지짜리 서적도 IB 전문 서적으로 이제 출판이 됐었었고 그리고 실제 국제학교에서도 이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거를 이제 가지고서 수업하면은 학생들이 읽어야 될 게 너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SL, HL까지 이렇게 다 분리돼서 되어 있지만 총 20개 정도의 이제 PPT가 있고 그다음에 각 단원마다 100페이지 이상의 자료들도 굉장히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만든 주기율표라면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곳은 그냥 IB에서 데이터 북클래스라고 주어지는 그 참고 자료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캡처해 가지고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어떤 게 더 보기 좋고 내용이 더 풍부할지는 당연히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keyword definition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전자칠판에 이제 판서를 하면서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 모든 자료들이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개념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념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도 풀어보면서 지금 배우는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떤 단어들, 이 단어 한 개만으로도 문제가 확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떤 단어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짚어주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DP 같은 경우는 DP1, DP2는 개념반과 이제 문제풀이반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개념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문제풀이반에서는 잠깐 돌아가서 문제풀이반에서는 그 주차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심화 문제풀이를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그거는 서술형 문제들. 그래서 훨씬 더 읽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쪽에서 실수를 또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점검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심화 문제풀이반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교재들이 다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문제은행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만들어가지고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피드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듣는 이제 피드백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제출했을 때 그게 빨리빨리 채점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도 수동으로 하고 있는 곳이 사실 전부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이러한 학습 관리, 매니징 사이트도 최초로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IB 기출 문제들을 다 그냥 토픽이 아니라 서브 토픽별로 다 일일이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제출하면 바로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굳이 뭐 TA 선생님 아니면은 뭐 강사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해설을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즉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학습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TA 선생님이 뭐 답을 안 해준다라든지 제가 안 해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문의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별도로 있거든요. 문의함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각 학생들이 프라이빗하게 이제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아직도 뭐 단톡방으로서 이제 학생들 다 초대해 놓고 질문해서 받아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여러 명이 들어와 있는 곳에 과연 누가 자기의 질문을 이제 올리고 싶어 하냐. 학생들이면 더 안 그러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문제은행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동 채점 시스템,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해설까지 제공해 주면서 마킹 없이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돕는다. 또한 학생들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즉각적으로 저희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화학 같은 경우인데 이거 말고도 수학, 화학, 생물, 물리 이제 이 네 과목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문제지들이 있다. 그래서 요 11개 단원에 한 단원씩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곳은 없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문제지들도 보면은 이게 Reactivity 1 to 3, Structure 1 to 3,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지들이 다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화학, 생물, 물리 수업인데 수학까지 해가지고 모든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자료, 풀어볼 문제 이런 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그 교과서에 있는 직접 제작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방학 특강에서는 더 심층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몰두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거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짜투 리뷰라고 저희가 방학 특강 이름을 붙인 이유도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이냐. 그래야지 이제 몰입형이 되는 건데, 자, 저희가 이제 수업 직후마다 하나의 과제를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웹사이트인데 어떤 질문을 올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한번 써봐. 그래서 숙제는 같이 제출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죠.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출하게 되는데 장점이 뭐냐? 이 질문은 오늘 당일 이제 있었던 수업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객관식으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수업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거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한번 풀어서 설명해 봐라는 형식의 유도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억지로라도 되새김질을 하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복습이 있어야지 학습 성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짜투리 리뷰 문제들이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마다 매 수업마다 숙제로 같이 질문을 한 개씩 올리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번 겨울 특강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제 날짜들이거든요. 2026년 1월 9일부터 쭉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무조건 매 수업마다 질문을 한 개씩은 올려야 되는 과제가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은 한국 학생의 전형적인 특징인지 몰라도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이제 질문을 하라고 시키니까 또 학생들이 잘 합니다. 즉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잘 만들어주고 환경 조성을 잘 해주니까 학생들도 잘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궁금해져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이제 길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면은 너무 이뻐 보인다. 왜냐면 스스로 이제 생각하려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게 아이비 교육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러한 인재가 사실은 많아져야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습관이 들어져야지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도 받는 거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까지 시키는 게 제가 생각해낸 이 짜투리 리뷰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학생은 자기 질문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빗하죠. 질문을 쓰다가 보면은 내가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뭔지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고, 그렇죠? 학생이 실제로 쓴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매주 누적 범위 시험을 이제 보는 건데 저희가 이제 4주 진행이 되는 거니까 4주 4번의 이제 누적 범위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은 언제 보냐면은 매주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해서 12시 사이에 보게 됩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제가 뭐 학원 사이트에 또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이게 왜 누적 범위냐? 왜냐면은 1주마다 그 주에만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보면은 학생들이 학교랑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까먹고 이번 주에 배운 내용만 집중해서 보고 그러면은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 배웠던 거는 1주차 때 보고 1주차, 2주차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2주차 때 보고 이런 식으로 누적 범위 시험을 보게끔 하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이게 4주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결국 학생들이 배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짜투리 리뷰 문제도 풀어야 되죠. 숙제 외에도. 두 번째, 매 수업마다 질문도 올려야 되죠. 그러면 평일에는 내가 짜투리 시간을 사용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 주말마다. 그래서 토요일날 시험 보지 않는 이유가 토요일에도 공부를 한 다음에 제대로 일요일날 시험 봐라. 해가지고 매 주말마다 이렇게 일요일마다 시험까지 보게끔 하면은 주말에도 끊임없이 복습을 하게끔. 그러면은 진짜 학생들이 잘 하느냐? 이게 이번 겨울 특강에서 있었던 제가 호스팅했던 시험인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실제로 참여를 하느냐. 이걸 보고 있을 때는 또 굉장히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일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 1시간씩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아이비 화학 수업 및 이제 학원 수업들이 진행이 되시는 거를 확인을 하셨을 수가 있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학원 카톡 채널 또는 위챗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